한국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미국 방산업계 로비스트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 국방 포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이 독점해온 중동 방공시장, 패트리어트 시스템 하나에 수조 원을 쏟아부은 강대국들이 줄줄이 자리를 지켜온 그 시장에 갑자기 낯선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천궁2. 실전 경험도 없는 장비가 우릴 이기겠다고? 미국 방산 관계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작 의혹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막의 밤하늘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드론 12기와 순항미사일 3기가 동시에 날아오던 그날 밤, 천궁2는 단 13초 만에 응답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98%. 더 충격적인 건 이 결과를 목격한 사람이 다름 아닌 미국 정부 조사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사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진실은 왜 워싱턴에서 묻힐 뻔했을까요?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이 채널,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블린 하트입니다. 미국 정부 회계감사원 GAO에서 방산 계약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죠. 2025년 가을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청사 7층 회의실에 혼자 남아 보고서 더미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저의 시선은 테이블 위 서류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중동 방공시장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최근 몇 달 사이 이 나라들이 방공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문서 중간에 낯선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천궁2.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방산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하니까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유럽의 아스터가 수십 년 동안 이 시장을 지배해왔는데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 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뭔가 달랐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반복됐고 그 중심에 천궁2가 있었죠. 가격, 납기, 성능, 세 항목 모두에서 기존 강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회의실 모니터에서는 위성 영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레이더 기지였죠. 모래바람이 흩날리는 황량한 공간에 정밀하게 배치된 장비들. 저는 그 화면에서 눈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직속상관인 마커스 국장이 들어오더니 낮게 말했죠. 하트, 이건 자네가 맡아줘. 중동 방공 계약 논란 직접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표정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이건 그저 계약 분쟁 하나를 정리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속 레이더는 여전히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탐지하듯 느리고 또렷하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중동에 직접 가봐야겠어. 모든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보고서 한 장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워싱턴 DC 중심가에 위치한 국방포럼 회의장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방산기업 관계자들, 군사 분석가들, 정책 전문가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죠. 저는 뒷줄에 조용히 앉아 발표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동 방공시장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천궁2가 있었습니다. 토론은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측 인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실전 경험이 없는 장비입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에요.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중동에 배치하는 건 위험한 도박이죠. 맞은편에 앉은 군사 분석가가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기술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성능 수치만 놓고 보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두 주장 사이에서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양쪽 모두 맞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포럼이 끝난 뒤 로비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국방 전문 기자 레베카 밀러였습니다. 짧은 갈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항상 작은 노트를 손에 쥐고 다니는 그녀를 저는 몇 번 행사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죠. 흥미로운 토론이었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양쪽 다 할 말이 있는 것 같더군요. 레베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트씨.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누가 더 신뢰받느냐의 문제죠.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신뢰. 방산계약에서 그 단어는 보통 외교관계나 정치적 입장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레베카의 말투는 달랐습니다. 마치 더 깊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죠. 성능이 증명되면 신뢰는 따라오는 것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레베카는 옅게 웃으며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면 좋겠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계약 조항과 성능 수치가 맴돌고 있었지만 레베카의 말이 그 사이 어딘가에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기술보다 신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출장 준비 서류를 꺼냈습니다. 목적지는 아랍에미리트. 현장을 직접 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비행기가 아부다비 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워싱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빛 대지 위로 뜨거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짐을 챙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고서 속 숫자들이 이 사막 어딘가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안내 담당자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동 방공통합작전센터는 여러 나라의 방공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운용하는 곳이라고 했죠.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의 장비가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말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전략국장 라니아 알마루안이 직접 나와 맞아주었습니다. 단잠하게 차려입은 군복 차림의 그녀는 박수를 건네며 말했죠. 환영합니다, 하트씨. 협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조사관의 방문이 그녀에게도 부담이라는 게 느껴졌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현장을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라니아의 안내를 받아 센터 내부를 둘러보던 중 저는 테스트 구역 한쪽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라니아가 조용히 소개했죠. 한국 측 기술 책임자입니다. 박도윤 씨예요. 그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쯤으로 보였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화려한 인사말도 긴 소개도 없었습니다. 짧게 목매를 하더니 다시 데이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죠.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세계 방공 시장을 흔들고 있는 기술의 책임자라고. 왠지 모르게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더 당당하거나 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상상했는데 그는 그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 알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뉴스 속보였죠. 방산 로비스트 콜린 워커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방공 시스템을 공개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다. 성능이 과장됐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화면을 끄고 다시 센터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었고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말과 이곳의 현실이 같은 세계의 이야기인지 문득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센터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경보음이 울리는 순간 센터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용히 데이터를 확인하던 요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통로 곳곳에서 빠른 발소리가 울려 퍼졌죠. 라니아 국장이 저를 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관측실로 이동해 주세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걸음은 빨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복도를 달리듯 걸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 방문 중에 이런 훈련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관측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메인 화면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붉은 점들이 하나, 둘, 그리고 여럿. 사막 상공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죠. 작전 지휘관 하산 알카림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편대 12개, 순항미사일 3개 확인. 전 시스템 교전 준비.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죠. 저는 유리창에 손을 짚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숫자로만 보던 위협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사막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각국 방공 시스템이 순서에 따라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국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발사대가 천천히 각도를 맞추는 게 보였고 통제실 요원이 짧게 보고했습니다. 천궁2 교전 준비 완료. 하산 지휘관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발사.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측실 창 너머 사막의 밤하늘에 눈부신 섬광이 터졌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요격 미사일이 어둠을 가르며 치솟는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에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 안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안도의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제야 자신도 모르게 잡고 있던 난간을 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고 머릿속은 하얘진 것 같았습니다. 계약 문서도, 성능 수치도, 워싱턴의 논쟁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막 눈앞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통제실에서 데이터 집계가 시작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격 결과가 하나씩 화면에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 숫자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작전이 끝난 통합작전센터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긴장으로 팽팽하던 공기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묘한 정적이 매려앉았죠. 요원들은 자리로 돌아가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하산 지휘관은 낮은 목소리로 결과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측실 한쪽 의자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아직 조금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냐고 스스로를 다잡으면서도 방금 전 사막 하늘에서 터지던 섬광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잠시 뒤 라니아 국장이 최종 집계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저쪽으로 돌려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98%입니다. 드론 12기 중 12기, 순항미사일 3기 중 2기, 요격 완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받아 적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오샤 바쁘잖다. 보고서에서 이런 숫자를 보면 의뢰 과장이나 오차 범위를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날 저녁 워싱턴에서 레베카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코린 워커가 또 인터뷰했어요. 이번엔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데이터 조작.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워싱턴 사람들은 알까요? 저는 방금 레이더가 붉게 물드는 걸 봤고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는 걸 봤고 그리고 위협이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숫자가 조작된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워싱턴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 가장 명확한 숫자도 흐릿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랜 조사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조금 전 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그때 박도윤이 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셨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위로인지 확인인지 모를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조사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겠습니다. 박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다음 날 아침, 통합작전센터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고, 레이더는 어제와 똑같이 조용히 하늘을 훑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어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라니아 국장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놓여 있었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작전 로그와 레이더 기록 일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밀어주며 덧붙였습니다. 단, 외부 간출은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펼쳤습니다. 레이더 탐지 시각, 위협 분류 코드, 교전 결정 로그, 발사 승인 기록, 요격 결과 확인까지. 어젯밤 관측실에서 눈으로 본 장면들이 숫자와 코드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데이터는 일관됐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도 기록이 끊기거나 튀는 수치가 없었죠. 탐지부터 요격 완료까지의 흐름이 깔끔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작의 흔적을 찾으려면 오히려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기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박도윤이 기술적인 부분을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화면 앞에 서서 요격 과정을 단계별로 짚어나갔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설명이었죠. 탐지 후 위협 분류까지 4초, 교전 결정에서 발사 승인까지 6초, 전체 반응 시간은 10초 이내입니다. 저는 받아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그 10초 안에 오판이 생기면요? 박도윤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데이터를 가장 많이 검증했습니다. 오판을 줄이는 게 속도보다 먼저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에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콜린 워커의 이름이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언제든 그 숫자의 의미를 다르게 읽어낼 수 있죠. 저는 파일 마지막 장을 넘기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 자체를 정면으로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이 기록을 흔들려 한다면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기록을 덮는 순간 이 조사가 단순한 서류 검토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차일째 되던 날 오후, 저는 통합작전센터 외부 테스트 구역으로 나갔습니다. 실내에서 파일만 들여다보던 눈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사막의 햇살은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모래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멀리 레이더 기지의 안테나가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도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장비 점검을 마쳤는지 연장을 정리하며 사막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옆에 섰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저였습니다. 박도윤 씨, 이 시스템이 세계 방공시장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쳐두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시장을 바꾸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지키려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을 만나면 대개 시장 점유율이나 수출 실적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마련이었는데 그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뭔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도윤은 발 아래 모래를 잠깐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오작동하면 도시 하나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려다가 그냥 손을 내렸습니다. 받아 적기보다 그냥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과 책임을 가장 앞에 뒀습니다. 빠른 것보다 틀리지 않는 게 먼저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워싱턴이 떠올랐습니다. 계약서에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 로비스트들의 인터뷰, 성능 수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 그 세계에서 무기는 산업이었습니다. 시장이고 일자리였고 외교 카드였죠. 그런데 이곳에서 박도윤이 말하는 무기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그 책임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워싱턴에서는 지금 이 시스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도윤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남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맛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멀리 레이더가 여전히 느리고 묵묵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무기는 산업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 그 단순한 진실이 그날 오후 사막 한가운데서 저에게 처음으로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박도윤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센터 내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니아 국장이 허가한 범위 안에서였지만 그 안에도 볼 것들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레이더 분석실, 요격 미사일 통제실, 통합 데이터 서버실. 저는 각 공간을 돌아다니며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각국 시스템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면서도 통합 네트워크 안에서는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광역 탐지에 강점이 있었고 유럽 시스템은 데이터 공유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은 탐지 이후 반응 속도에서 두드러졌죠. 작전 지휘관 하산 알카림이 통제실 화면 앞에 서서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작전 기록 그래프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틀 전 작전을 보십시오. 탐지 신호가 들어온 순간부터 천궁의 첫 발사까지 걸린 시간이 여기 찍혀 있습니다. 화면 위의 숫자는 13초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다른 시스템과 비교하면요? 하산은 잠시 화면을 넘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평균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물었고 하산은 낮게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방공 시스템은 위협이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대응 가능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천궁은 그 마지막 구간에서도 요격을 시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콜링 워커가 언론에 흘리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전 경험 없는 장비, 과장된 수치, 검증되지 않은 신뢰성.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실제 작전 기록이 있었고 그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레이더 분석실에서 담당 요원이 실시간 탐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쾌화로운 하늘이었지만 화면 안에서는 수십 개의 항공 신호가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민간기, 군용기, 미확인 신호. 시스템은 그것들을 쉬지 않고 분류하고 있었죠. 이게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묻자 요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읽던 그날 밤과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달랐습니다. 보고서 속 숫자는 차갑고 평평했지만 이곳의 현실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에서 다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콜린 워커가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방공 시스템의 신뢰성을 또다시 문제 삼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 사막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은 종종 정치적 주장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현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저는 혼자 분석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전 로그, 레이더 기록, 발사 데이터, 요격 결과 확인서가 펼쳐져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그 서류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도 빠짐없이, 한 수치도 그냥 넘기지 않으면서 3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죠. 데이터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레이더 탄지 시각과 교전 결정 로그의 시간이 맞았고 발사 기록과 요격 결과 확인서의 수치도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98%라는 숫자는 누군가 만들어낸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드론 12기 중 12기, 순항미사일 3기 중 2기, 각각의 요격 과정에 시각과 좌표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작하려면 오히려 이 모든 기록을 동시에 바꿔야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 사막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의심이 거치고 나니 오히려 다른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레베카였습니다. 에블린, 워싱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방산기업 2곳이 정치권에 로비를 넣고 있어요. 한국 방공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는 겁니다.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에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레베카가 계속했습니다. 의원 몇 명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GAO 보고서 방향에도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이야기가 돌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류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록들이 데이터 조작의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워싱턴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이 가로막고 있는지를 레베카의 말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막에서 터지던 삼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빛은 진짜였습니다. 기록도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저는 새 파일을 꺼냈습니다. 공식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그것을 감추려는 힘도 강해진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써야 했습니다. 단 한 줄도 흔들리지 않게.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사막을 떠난 지 이틀 뒤였습니다. 익숙한 GAO 청사 복도를 걸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사막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분석실 형광등 아래서 정리한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 초안을 펼치는데 마커스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트, 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어떻겠어? 우리에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저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커스 국장은 시선을 약간 피하며 덧붙였습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야. 조금 더 신중하게 가는 게 맞지 않겠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압력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사람이었는데 오늘따라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정도 늦추라는 겁니까?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달. 혹은 그 이상.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커스 국장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토맥 강이 잿빛 하늘 아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방위원회 쪽이었죠.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기술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외교적 파장, 동맹관계 고려, 시기상조. 저는 요청 내용을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보고서 초안 옆에 그리고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레베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콜린 워커가 오늘 저녁 방송에 또 나왔어요.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방공 데이터는 언제든 조작될 수 있다고. 저는 메시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작될 수 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분석실에서 밤새 확인한 기록들이 그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기록을 세상이 보느냐 못 보느냐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중동 방공 통합작전센터 2025년 10월 요격 성공률 98%. 데이터 조작 가능성 없음. 한 글자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기 직전에 가장 큰 압력을 받는다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마커스 국장실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보고서는 예정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마커스 국장실 문을 두드린 건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저는 문을 닫고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예정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커스 국장은 서류에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숨을 짧게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하르트, 이건 자네 생각대로만 되는 일이 아니야. 압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인지 결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최종본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방공작전의 실제 데이터, 레이더 기록 분석, 요격 성공률, 데이터 조작 가능성 검토 결과까지 빠진 것이 없는지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국방관련위원회에서 공문이 도착한 것이었죠. 보고서 제출 전에 위원회 내부 검토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외교적 파장 고려, 동맹국과의 협의 필요. 내용은 정중했지만 사실상 제출을 막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공문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 방공 시스템을 둘러싼 의혹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능 데이터의 신뢰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기사를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과 세상에 알려지는 것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레베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그녀가 받았죠. 에블린,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처음으로 레베카는 잠시 조용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흔들린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이 묻힐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책상 위의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막의 분석실에서 밤새 정리한 기록들, 레이더 로그, 요격 확인서.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보고서가 막힌다면 제 목소리로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청문회 신청서를 제출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위원회 내부 검토라는 벽을 돌아서 직접 증언 요청을 넣는 방법을 택했죠.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선을 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커스 국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고 있었죠.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워싱턴의 가을비는 조용하고 길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다 보니 어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막에서 작성한 현장 메모 페이지였습니다. 거칠게 휘갈긴 글씨로 적혀 있었죠. 탐지 시간, 발사 각도, 요격 확인. 그 옆에 제가 당시 느꼈던 감각을 짧게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직접 봤다. 틀림없다. 저는 그 문장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따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치솟던 요격 미사일의 섬광, 그리고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던 순간, 통제실에 흐르던 짧은 침묵과 그 뒤를 따라온 조용한 안도의 숨소리.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빗속에서 번지고 있었죠. 이 일을 처음 맡았을 때 저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 검토하고 현장 확인하고 보고서 제출하면 끝나는 일.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는 그것보다 훨씬 큰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기술의 신뢰성,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책임과 노력. 각도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정확한 데이터뿐입니다.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본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결론 항목이었죠. 저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현장 데이터 및 작전 기록 분석 결과 데이터 조작 가능성은 없으며 요격 성공률 98%는 실제 기록임을 확인함. 펜을 내려놓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빗소리가 여전히 창밖에서 들렸습니다. 내일 총무회장에서 저는 이 문장을 그대로 읽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누군가의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납니다. 매일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청문회장은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긴 호두나무 테이블 너머로 의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양쪽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산 관계자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증언석에 앉으면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위원회 소속 의원이 안경감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트 씨, 이번 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진행된 겁니까?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중동 방공계약과 관련된 성능 논란에 대해 현장 데이터를 직접 검토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절차적인 내용들이었죠. 조사 기간, 열람한 자료의 범위, 현장 방문 일정.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의원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가 현지 측에 의해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반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배제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탄지 로그, 교전 결정 기록, 발사 데이터, 요격 확인서가 모두 독립적으로 생성되고 시각과 좌표까지 일치합니다. 동시에 조작하려면 4개의 독립 시스템을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쳐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지 시간, 위협 분류 코드, 반응 시간, 요격 결과. 숫자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믿겨졌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손을 들어 발언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하트 씨, 핵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작전의 실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을 가르던 섬광, 하나씩 사라지던 붉은 점들, 그리고 분석실에서 밤새 확인한 기록들. 저는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격 성공률은 98%였습니다. 드론 12기 중 12기, 순항미사일 3기 중 2기가 요격되었으며 이는 현장 작전 기록으로 확인된 실제 수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방청석 곳곳에서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는 소리, 낮게 오가는 말소리. 위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증언석에 앉은 채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14장 신뢰의 증명. 청문회가 끝난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밤새 도착한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죠. 언론사 취재 요청, 동료들의 짧은 연락, 그리고 레베카의 메시지. 어젯밤 방송 다 봤어요. 잘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죠. 청문회 이후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증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방 전문가들과 학술기관에서 데이터 재검토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GAO는
보고서를 공식 검토 절차에 올렸습니다. 더 이상 제출을 미루거나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사흘 뒤 국제방공 전문가 그룹이 중동 작전 기록을 독립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 발표됐습니다. 작전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으며 요격 성공률 98%는 독립 검토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무언가 오래 눌려있던 것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의 성능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인사들이 조용해졌고, 콜린 워커는 며칠째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방향을 바꿔 기술 경쟁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박도윤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UAE 현지 시각으로 늦은 밤에 보낸 것이었죠. 결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두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레베카가 포럼이 끝난 날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누가 더 신뢰받느냐의 문제라고.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기술은 성능으로 증명됩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던 박도윤도, 늦은 밤 분석실에서 기록을 검토하던 저도 결국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셈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의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왔다가 어느새 창밖으로 봄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GAO 보고서는 공식 발간됐고 국제방공 전문가 그룹의 독립 검토 결과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청문회장의 긴장감도 이제는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 후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사막에서 쓴 현장 메모가 나왔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거칠게 적힌 그 시대, 탐지 시각, 발사각도, 유격 확인, 그리고 그 아래 짧게 적어둔 문장, 직접 봤다, 틀림없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관측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레이더 화면, 하나씩 붉게 물들던 점들, 그리고 어둠을 가르며 치솟던 섬광. 그 순간 통제실에 흘렀던 짧은 침묵과 뒤따라온 조용한 안도의 숨소리. 그것은 무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머리 위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세상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버틴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레베카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에블린, 중동 방공시장 관련해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요. 천궁2 추가 계약 협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한 번의 증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증명이 그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현장 메모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봄밤은 조용했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사막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의 레이더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겠죠. 느리고 묵묵하게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면서 저는 처음 이 사건을 맡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쌓인 보고서 더미, 모니터에서 흘러가던 사막의 레이더 영상, 그리고 낯선 이름, 천궁2. 그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계약 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신뢰를 얻는지,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전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서 묵묵히 데이터를 점검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기록을 끝까지 세상에 내놓으려는 또 한 사람. 그 두 사람의 조용한 선택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사막의 하늘은 오늘 밤도 맑겠죠?